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어보겠습니다. 제14장 간유년법 66쪽부터 15장 간정관법, 16장 간편관법 75쪽까지 읽겠습니다. 14장 간유년법. 소년 시절부터 만년 시절까지의 한 해 한 해를 유년, 세운이라고 하는데, 유년은 비록 대운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사주 원국과 대운을 역시 억부할 수 있다. 유년을 보는 방법은 유년에서 들어오는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를 합하여 먼저 사주 원국의 간지와 생극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의 간지와 유년의 간지를 이리저리 뒤섞어 가면서 속속들이 깊이 연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주 원국과 대운에 희, 용신이 모두 모여 있는데 유년의 간지가 기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람을 손상시킬 것인지, 또 사주 원국과 대운에 기, 구신이 모두 모여 있는데 유년의 간지가 흉함을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흉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또 사주 원국과 대운 중에서 혹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유년의 간지가 사주 원국만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대운만을 도와주는지를 속속들이 깊이 연구해야 한다. 비록 사주 원국과 대운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이 대체로 같긴 하지만 사주 원국과 대운과 유년의 세 가지는 각각의 간지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생조하거나 극하여 정리가 복잡 다단하다 보니 사주 원국은 기뻐해도 대운은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한 해 중에서도 당령이 같지 않고 한 지지 속에서도 암장된 성분이 하나뿐이 아니다 보니 그 이치가 매우 어지럽고 지극히 세밀하다. 따라서 반드시 지극히 자잘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연구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상세한 부분에서 간단한 이치를 추론해내야 한다. 길흉을 추단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전적으로 여기에 있는 바, 만약 이에 대해 마음속 깊이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명리에 대해 깨닫는 바가 이미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68쪽 15장 간정관법. 정관을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간의 강약을 논해야 하는 바, 일간이 강하면 마땅히 정관을 생부해 주어야 하고 일간이 약하면 마땅히 일간을 생부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관이 득시하거나 득세했는지 그 여부를 봐야 한다. 첫째, 정관이 때마침 월령에 당령한 데다가 천간에 투출까지 한 경우가 있다. 가령 간목을간이 6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신금이 투출한 경우거나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경금이 투출한 경우이다. 둘째, 정관이 월령에 당령했지만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거나 정관이 월령에 당령하지 못했지만 천간에 있는 정관이 지지에 통근했거나 지지에 있는 정관이 천간에 투출한 경우가 있다. 셋째, 정관이 천간에는 있지만 지지에는 없거나 지지에는 있지만 천간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 둘째와 셋째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성으로서 정관을 생주해 주어야 정관의 뿌리가 무성해지고 반드시 인성으로서 정관을 호위해 주어야 상관이 정관을 해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에 정제는 반드시 편인과 배합되고 편제는 반드시 정인과 배합되어야 재성과 인성이 서로 다투지 않으며 재성은 천간에 있고 인성은 지지에 있거나 인성은 천간에 있고 재성은 지지에 있으면 비록 둘 다 정제와 정인이거나 둘 다 편제와 편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상관하지 않으므로 역시 서로 다투지 않는다. 만약 정관이 너무 많다면 반드시 식상으로서 정관을 극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관을 칠살로 논하지는 않는다. 정관이 몹시거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파이고 다른 하나는 상관이다. 또 정관이 틀림없이 꺼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신이 많아서 정관이 암암리에 손상을 입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성이 많아서 정관이 심하게 설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지에서 정관이 사절되는 것이다. 대체로 정관이 강왕한 상황에서 이처럼 5가지 꺼리는 것을 만나면 단지 정관의 기운을 감소시키는 정도로 그치지만 정관이 쇠약한 상황에서 이처럼 5가지 꺼리는 것을 만나면 정관이 파괴되어 버린다. 한편 정관을 만나면 재성을 봐야 한다는 말은 비록 고정불변의 이치이긴 해도 정관이 쇠약하여 재성에 의지하는 경우에는 재성이 많을수록 귀하게 되지만 정관이 왕하여 재성에 그다지 의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성을 조금만 봐도 충분하다. 행운을 보는 법도 모두 정관을 보는 법과 똑같다. 한마디로 말해 일간이 재성과 정관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만약 일간이 너무 쇠약하거나 너무 왕한 데다가 대운과 사주 원국에서도 일간을 생부하거나 극제하거나 설기하는 성분이 없다면 설사 사주 원국에 재성과 정관이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빈천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옛 책을 보면 소인의 팔자 속에도 올바른 기운인 정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까닭은 이 때문이다. 한편 일주가 무기하고 사주 원국의 온통 정관뿐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 정관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는 칠사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원래 정관을 따라가는 것이지 정관이 많다고 해서 칠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신봉 장남 선생이 연간과 시간에 있는 허약한 정관은 쓸 수 있으나 원령에 있는 정관은 반드시 쓸 수 있는 이치가 없다라고 말하긴 했어도 이는 치우친 견해라서 그다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이다. 또 옛 책을 보면 정관은 자신의 정관을 봐서는 안 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는 간목일주가 병화와 신금을 보면 간목일주는 정관 신금을 얻고 신금도 정관 병화를 얻는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논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네, 다음 페이지 72쪽 간편관법 16장 간편관법 편관 칠사를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간의 강약을 논해야 하는 바 일간이 강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칠살은 극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간이 약하면 칠살의 다 과를 막론하고 반드시 칠살을 극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칠살이 득시하거나 득세했는지 그 여부를 봐야 한다. 첫째, 칠살이 원령에 당령한 데다가 천간에 투출까지 하여 칠살이 왕한 경우가 있다. 둘째, 칠살이 원령에 당령했지만 천간에 투출하지 않았거나 칠살이 원령에 당령하지 못했지만 천간에 있는 칠살이 지지에 통근했거나 지지에 있는 칠살이 천간에 투출한 경우가 있다. 셋째, 칠살이 천간에는 있지만 지지에는 없거나 지지에는 있지만 천간에는 없는 경우가 있다. 칠살을 극제할 때에는 식신과 상관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식신이 상관보다 비교적 더 유력하며 칠살을 합할 때에는 인, 지지의 겁재인 인과 겁재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인이 겁재보다 비교적 더 세력이 있으며 칠살을 인화할 때에는 인성을 쓰는데 편인과 정인의 공이 똑같다. 칠살이 매우 왕하면 극재와 인화를 둘 다 써야 한다. 다만 식신은 반드시 정인과 배합되고 상관은 반드시 편인과 배합되어야만 서로 다투지 않는다. 혹시 식신이 편인과 배합되거나 상관이 정인과 배합되더라도 하나는 천간에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지에 있으면 서로 상관하지 않으므로 역시 서로 다투지 않는다. 비록 인과 겁재가 칠살을 합하긴 해도 음간에 해당하는 일주는 양간에 해당하는 일주만 못하다. 왜냐하면 간목일주는 양인 묘목 속에 들어있는 을목을 써서 칠살 경금을 합하는 바 을목은 묘목의 본기이지만 을목일주는 겁재 인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써서 칠살 신금을 합하는 바 병화는 묘목의 본기인 을목만 못하기 때문이며 또 간목일주는 을목을 써서 칠살 경금을 합함으로써 경금이 합을 탐하느라 칠살의 본분을 잊어버리지만
을목일주는 간목을 써서 단지 을목일주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뿐 간목일주의 경우에 을목이 칠살 경금을 합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간에 해당하는 일주는 칠살을 합하는 것보다 칠살을 극제하거나 인화하는 것이 더 급하다. 만약 칠살이 매우 약하다면 마땅히 재성으로서 칠살을 생조해 주어야 하고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의 세력이 매우 지나치다면 마땅히 편인으로서 식신을 파괴해야 한다. 또 만약 칠살이 매우 강한데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이 없고 일주는 너무 약해서 뿌리가 전혀 없다면 일주는 마땅히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 칠살을 따라가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일간이 재성과 칠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만약 일간이 매우 쇠약한 데다가 칠살을 따라갈 수도 없다면 설사 사주원국에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이나 칠살을 인화하는 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운이 재성과 칠살이 왕한 곳으로 흘러갈 때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며 만약 사주원국에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과 칠살을 인화하는 인성조차 없다면 세운과 재성이 칠살이 왕한 곳으로 흘러갈 때 반드시 생사존망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만약 일주와 칠살의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행운이 차라리 일주를 생부해 주는 것이 더 낫다. 옛 책에서 이르기를 칠살은 인성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인성도 칠살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또 인성은 칠살이 없으면 현달하지 못하고 칠살은 인이 없으면 관세를 행하지 못한다고 했는 바 그 까닭은 인성은 일주를 생조하기 때문이고 인은 일주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일주를 생부해준다는 말은 없지만 위의 말 속에 일주를 생부해준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 또 칠살이 일주보다 더 강한데도 칠살운으로 흘러갈 때 오히려 이로운 경우가 있는데 그 까닭은 반드시 일주가 본래 매우 쇠약하지 않고 사주 원국에 있는 인성이 하나의 형상을 이루어 유력해서 칠살이 인성을 생주해주고 인성은 일주를 생주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성운으로 흘러가는 것은 꺼리는데 그 까닭은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면서 칠살을 생주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재성운으로 흘러간다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네, 75쪽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